원장님 원래 꿈이 유치원 원장님이셨대요. 직업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엄마가 최고인 것 같다. 아, 개그맨 유세윤 씨. 네. 네. 지금은 되게 가족 같은 느낌? 아. 네. 예, 예. 자, 알고 접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원경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와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경력이 30년 차세요. 30년 차의 내공에서 빚어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세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누신 네. 조원경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원래 꿈이 유치원 원장님이셨대요.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전향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제가 친구를 따라서 패션쇼를 보러 가게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패션쇼의 한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키가 컸으면 아마 모델을 했었을 텐데 네, 전 키가 작기 때문에 모델을 못하니까 그럼 뭘 할까 해서 막 찾아보다가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는 사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잡지를 사서 막 맨날 본 거예요. 잡지를 사서 보다가 어느 날 학원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찾아갔죠. 저 메이크업이랑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일을 좀 하고 싶으니 수업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원을 다니게 된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는 유아교육과를 마치고 난 이유인가요? 아니요. 아니야. 아이고. 네. 학교도 마치기 네. 전이었는데 당돌하게 이제 가셔가지고 네. 수업을 듣고 싶다. 네네. 뭔가 이끌림이 있었던 거죠. 그쵸. 저도 그 패션쇼 앞에서의 그 화려함, 그 조명과 모델들 되게 멋진 옷 입고 그쵸. 워킹하는 게 너무 네. 멋있어서 그 화려함 때문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네.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은데 좀 느지막하게 그 꿈을 이제 이루고자 네. 하시게 됐네요. 네, 네. 어떤 성격이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에 잘 맞을지? 사실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질 상담사? 기질 상담사. 네, 기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네. 제가 제 기질을 알고 나서 내가 이래서 이 일을 오래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남들을 잘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무대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뒤에서, 무대 뒤에서 있는 거를 사실 못 견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누군가의 뒤에서, 무대 뒤에서 누군가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원장님 강점이구나.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엔 참 적합하다.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이걸 하시려는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질문 준비했는데요. 저번에 또 반려견 행동 전문가를 할 때도 그 직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질문이 뭐냐면, 이걸 하려면 어떤 뭐 자격증이나 교육 이런 걸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내가 만약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뭐 대학을 가야 되는 건지, 뭐 그 전공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주변에 보면 무슨 미용 직업 학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뭐 국가 공인인 것도 있고 사설도 있고 그런 데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떤 루트, 어떤 경로로 하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학원을 나오긴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미용실에서 스텝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밟아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 미용과 있는 학교들이 우선은 너무 많고, 또 고등학교도 그런 전문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미용도. 그래서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따시는 게 우선은 빨리 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학교 생활도 즐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맛을 좀 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대학이 뭐 2년제든 4년제든 상관없이 어쨌든 대학 생활을 충분히 즐겨보고, 그리고 이제 뭐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어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쵸. 제가 솔직히 혼자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녀가 있어. 그럼 나는 이 직업을
추천한다. Yes or no? 아, 전 노요. 아, no. 노예요. 네. 아, 어떡하지? 왜 저- 노일까요? 저 이게 되게 화려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약간 재미는 사실 있어요. 근데 되게 화려하고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저희 맨날 3D 직종이라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지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상대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맞춰야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때가 되게 많아서 이게 보통 이 체력과 보통 정신력으로는 안 되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네. 되는 게 보통 연예인분들이 자녀한테 뭐 이런 직업 추천하겠냐 했을 때 보통 노라고 하시거든요. 네네네. 화려한 직업 뭐 이런 건 너무 좋지만 네. 본인이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네, 맞아요. 근데 하지만 재미는 있었다. 아, 그쵸. 본인은 재미있게 네. 즐겼지만 자식이 다시 이걸 하기 싫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아, 예, 그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만약에 나는 무조건 이거 할 거야. 그러면 그렇다면 제 노하우를 조금 전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건강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성실한지. 네, 네, 되게 네,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티튜드라고 네네. 하죠, 그걸. 네. 네. 그 세 가지 진짜 네.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것만 잘 한다면 네, 누구나 다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네. 자, 원장님은 이게 좀 힘든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동기 어떤 동기로 30년을 이렇게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일의 가장 그래도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건 매번 뭔가 새롭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 예, 그게 30년을 저를 끌고 왔던 힘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원장님 성격하고 되게 맞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변하는 걸 싫어해요. 네네. 그죠? 네.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하신 말씀 속에 늘 새로운 걸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막 항상 새로운 걸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고 그리고 사실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인데 새롭다는 거죠. 같은 일인데 새롭다. 예. 그만큼 이제 흥미가 있고 재밌었던 거네요. 그쵸. 네. 30년간 끌고 온 동기는 재밌었던 네. 것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장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본인이 30년 동안 이걸 할 줄 몰랐다고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끈기가 없으시다고. 본인은 끈기가 없으시다고. 끈기가 없는데 30년을 일을 하세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 끝을 보지 못했어요. 피아노도 그랬고 그림도 그랬고 뭐 서예도 그랬고 뭔가 끝을 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끝을 보기 그렇죠. 아니 그래도 왜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피아노 치면 뭐한 콩쿨 몇 번 나가고 네, 그쵸. 6년은 다녔어.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뭔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공부도 하다가 중간에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뭐 이렇게 얼마나 오래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30년을 제가 이걸 하고 있어서 정말 대견해요. 진짜 상 받아야 돼. 네, 맞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끈기가 없었어. 네. 끈기가 없는데 30년을. 네, 저는 지금도 제가 끈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거에 있어서는. 네. 그냥 이거는 운명인가? 맞아. 네, 운명인가 운명인 보다. 거죠. 네, 재미가 네. 있었던 거죠. 맞아요. 좋겠다. 아니, 저희 아들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직업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엄마가 최고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거 완전 특급 칭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되게 맞네, 되게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일을 되게 즐기는 게 옆에서 봐도 보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몰입돼서 일을 하신다는 게 자식 입장에서 그게 보이는 네네,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일을 했다는 것. 네. 근데 그게 막 맨날 지겨워 내일 당장 때려칠 거야 막 이게 아니고 진짜 너무 재밌고 내일이 설레서 막 나오셨다는 거 굉장히 인사이트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고객과 의견이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하러 왔을 때 막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아니야.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나가세요?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서비스업이고 그러니까 내 만족보다는 고객 만족이 더 저는 그쵸.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객이 봤을 때 아름다움과 내가 봤을 때 아름다움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은 고객님한테 맞춰주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고, 그래도 저는 고객님한테 우선은 맞춰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서로 그러니까 기분 상하지 않게끔 예, 말로 잘 풀어가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원장님이 하고 계신 연예인분들 중에 네네. 나 이분은 메이크업을 내가 했지만 참 잘하는 것 같다. 저 요즘 진짜 질문 많이 받고 또 그 친구도 DM이 엄청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개그맨 유세윤 씨? 네. 네. 요즘 세윤이가 너무 물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뿌듯하고 본인도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진짜요? 최근에 TV를 네. 봤는데 네. 뭐 하셨나? 했거든요. 네. 왜냐면 연예인들 워낙 이제 뭘 한다, 네, 뭐 많이 야, 하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뭘 했나? 아무리 봐도 뭘 한 티는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뒤에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아, 네. 네, 유세윤 씨를 네.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아, 네. 예, 유세윤 씨하고는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몇 네네. 년 정도 되셨어요? 거의 5년? 그러면 그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거의 초창기 때부터 봐왔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뜨문뜨문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같이 일을 한 지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손발이 안 맞을 수야 안 맞을 수가 없네요. 아, 그냥 그쵸. 눈 감고 지금은- 얼굴만 딱 들이대면 그쵸. 그냥 막 다사다닥 짠. 지금은 되게 가족 같은 느낌? 아, 네, 예, 예. 그렇구나. 누나하고 다른.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정말 좋았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뭐 모든 사람이 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가 놓지 않고 이걸 계속 끌고 갔던 게 이것 때문이었나?